권혜열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초대돼서 발표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제가 8페이지 정도로 그 발제 자료를 보내고 나서 아무래도 좀 더 이야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파워포인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보시는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그 파워포인트는 아마 우리 세미나 텔레그램에서 다 보실 수 있고 35쪽 정도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AI 시대 국가 거버넌스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지금 최근에 있었던 그러니까 대선 공약집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 5가지 핵심 전략 중에 첫 번째가 AI 시대의 글로벌 3강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고, 그 문제는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는 AI에 대한 것들을 AI 수석 을 청와대에 둬서 대통령실에 둬서 그분이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 가능할까 이런 거고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위원회가 이미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별로 이렇게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인공지능위원회를 같이 만들면은 그게 도움이 될까 이런 문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참석하신 전문가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청 정도의 그런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임춘택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만 디지털진흥부처럼 부처를 하나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워낙 인공지능에 대한 것이 뭐 교육, 벤처, 창업, 과학기술, 거기다가 복지까지 굉장히 뭐 안 하는 데가 없을 정도로 많으니 그것들을 그대로 하게 하고 그걸 정책적인 수준에서 조정하고 규제를 담당하는 방통위 같은 수준의 그런 위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AI 거버넌스의 필요성, 개념, 이슈, 과제, 정책 동향 등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거버넌스의 필요성은 제일 먼저 나온 그림이 이렇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좌측 끝으로 가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실례가 많습니다. 거기 보면 인지혁명이라는 것이 먼저 일어났는데, 기원전 지금 우리 역사를 한 50만 년 전 이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수렵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인간들이 추상적인 개념들을 공유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농업혁명이 일어난 것은 13,0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이야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한 사람이 유발 하라리가 그래도 책들을 여러 번 썼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50만 년, 13,000년 전으로부터 지나가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한 300~400년 전입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가는데 이제는 그것이 몇 년 전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속도로 가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AI 기술혁명, AI 혁명은 기술에서 시작하는 기술혁명입니다. 그것이 모든 부분에 경제, 사회, 문화, 또 정부는 정부대로 열심히 바꿔나가는 AI 대전환을 일으키고 있고요. AI 볼 때는 이것들 하나의 기술로 볼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기술이 사업화가 되고 산업을 일으키고 그 경제로 발전하는 이런 걸 보면은 AI 생태계를 볼 필요가 있는데, 그림 복잡해 보이지만 안에 원이 3개가 있습니다. 제일 안에 있는 것이 R&D, 기술 개발이 되어 있고요. 기술 개발 바로 다음에 있는 것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맨 끝에 있는 것이 결국은 응용 영역에 있어서의 그 회사, 기업들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각각의 국가들이 되어 있는데, 이 지도에는 미국 제일 크고 다음 캐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한국은 아마도 독일 수준에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 혁명이 일어나고 거기에 그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AI 투자액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로 좀 감소하는 것도 보이는데요. 거기 보면 짙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지금 민간 부문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민간 AI 투자액이 미국은 1,090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한 13억 불 정도 되는 거라서 거의 한 뭐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AI 투자 100조 원 시대할 때 100조 원에 해당하는 것이 750억 불입니다. 그것이 여기 있는 지금 청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1년에 투자되는 게 아니고 5년을 나누면 150억 불이 됩니다. 그러면은 빨간 선으로 타니까 대략 규모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지금 이 자료는 5월 말에 조사했던 건데요. 여기 보면 1등에서 10등까지 가장 큰 기업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이렇게 해서 IT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적어도 7등까지 메타, 페이스북부터는 1조 6천억 불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5천만 인구가 3만 불 소득을 가지고 1년 내내 열심히 일을 하면은 1조 5천억 불이 됩니다. 그보다 더 큰 그런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규모로 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국가 수준에서도 국가 수준의 경제보다 더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그런 AI가 어느 정도 하느냐, AI가 읽고 쓰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이른바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사람들 얘기하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이미 사람 수준을 다 넘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무슨 변호사 시험도 1등을 했다는 등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었다 이런 겁니다.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고, 그게 보면은 가로축으로 보면 2024년하고 저 앞쪽이 2012년이에요. 12년 동안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거는 10년이 아니고 한 4, 5년 사이에 이렇게 큰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굉장히 챗GPT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대로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아주 멋진 그 그림이 있는데요. 그걸로 전 세계에서 그 미술전에서 1등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2년 전이죠. 요즘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을 넣어놓고 프롬프트를 만들어줘라 그러면 다 나와요. 그럼 프롬프트를 일부 고쳐서 이게 중세 궁전이 아니고 한국 전통 양식의 궁궐에서 하는 걸로 해라 그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 이 그래프는 2014가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같은 추세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자정부 서비스가 디지털 정부로 해서 이제 발전하게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그림 가운데 중간 위에 있는 AI 원리, 그다음에 레귤레이션과 정책, 그리고 IoT 프린시플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보다 중요해진 시대가 됐고, 이 부분이 바로 AI 거버넌스에서 담당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거버넌스의 필요성은 한마디로 해서 AI는 굉장히 장점도 많고 생산성도 늘리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고, 그러지만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일자리도 불안해지고, 거기다가 윤리 문제, 안보 위협 이런 것도 언제 무슨 문제가 터질지 모른다, 우리의 컨트롤을 넘어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들은 결국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고, 그것을 민간 부문의 그 전문가는 물론이고 이 AI에 관계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함께 참여해서 결정을 하고 방향을 잡아가는 AI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AI 거버넌스의 개념. 그래서 AI 거버넌스는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개인정보 보호 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해서 여기에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모니터링 감독하고 표준 프로세스를 만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 국제기구, 아까 생태계에서 봤던 모든 참여자들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층적으로 보면 AI 시스템과 사회가 있고요. 그 사이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건 기술적인 문제가 이슈가 되어 있고, 바로 그 위에 윤리적 문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위에는 사회적 법적 기준에 대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규범이라든가 규제라든가 법률들이 거기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OECD에서는 최근에도 AI 거버넌스에 대한 요소들이 4가지 있다라고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림의 왼쪽 위부터 보면 가치 기반의 그런 원칙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률 그리고 규제 이런 것이 되고 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 접근성, 네 번째가 기술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 대표하는 그런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도 필요하고 이것들이 균형이 있도록 마치 우리가 가치 문제면 포용이 되어 있고 기술 문제면 혁신이 된다고 볼 수 있듯이 포용과 혁신이라는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하는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네 가지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여기서는 어떤 것이 이슈가 될까요? 방금 전에 봤던 규제와 혁신의 균형, A 거버넌스를 잘해서 이것을 윤리를 아주 강조하게 되면 기술 혁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사실 그러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균형이 갈 것이냐 하는 문제고요. 편향과 불평등 방지 하는 것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AI가 그 의견을 낼 때 거기에 바이어스 되거나 또는 그 상당히 치우치는 불평등한 의견을 낸다는 것, 데이터 주권과 기술 독립성, 소버린 AI도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문제가 되겠고 결국 이 부분이 AI가 지역적으로 따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글로벌 표준과 국제 규범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2025년에 OECD에서는 그 AI 프린시플을 5가지를 원칙을 했습니다. 포용적 성장이 첫째고요. 그 다음에 공정성과 프라이버시, 세 번째가 투명성, 네 번째가 견고성. 견고성은 로버스트니스인데 이게 어떤 문제에서도 바로 회복이 가능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끝으로 어카운터빌리티, 책임 추적성 이런 것이 되겠고 이런 걸 위해서 정책 입안자들은 정책을 만든 사람 이걸 한번 꼭 기억을 하시라라고 OECD가 정리한 것이 이런 5가지입니다. AI 연구개발 투자 필요하죠. 거기에 AI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포용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AI를 위한 상호 운영 가능한 거버넌스 및 정책 환경 조성, 인적 역량 강화, 그리고 노동 시장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국제협력이 마지막으로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거버넌스에서 녹여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AI를 믿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생성형 AI 같으면은 그거 내부 구조가 그야말로 계층으로 보면 100개 이상의 계층으로 이루어진 신경망들의 그 결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그 수천억 개의 그 링크 가운데 어떤 것이 잘못돼도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뢰 가치 트러스트 월티 AI의 프레임워크가 제안이 돼서 이들은 굉장히 필요 조건 중에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걸 위해서 지금 AI 거버넌스는 2016년에 사실은 AI 관계된 기업체들부터 기술 기업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실로마 원칙 그리고 기업 윤리 가이드 그다음에 OECD의 AI 원칙으로 지나왔고 2020년에 EU의 AI 법이 초안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2025년에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EU, 미국, 중국, 캐나다 등등이 제일 앞서가는 열심히 하는 나라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과연 어느 상태에 있느냐 AI에 관계된 법규를 보면 4개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AI가 항상 어떤 결정을 하려면 먼저 공부를 해야 되지요. 그 공부하는 데 필요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들 그 데이터의 데이터 진흥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능정보화법이 올해 3월에 새로 개정이 돼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제정은 됐는데 발효는 내년 1월로 되어 있는 것이 인공지능 기본법 그리고 디지털 포용법 2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은 2024년 작년 8월에 만들어서 9월부터 활동들을 했고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새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새 정부는 국민주권정부 정책방에 이렇게 되어 있고 진짜 성장을 하자. 진짜란 말이니까 한 번 더 개념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이는 것이 AI의 3대 강국입니다. 3대 강국이면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그것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새 정부의 3대 비전과 5대 전략들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5대 전략이 첫째가 AI 3대 강국 글로벌 3대 강국 진입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 거기에 22가지의 세부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10개가 가장 중요한 10개가 주로 AI에 관계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은 인공지능 거버넌스 정립을 통해 AI 3강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일을 잘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거버넌스의 역할인데,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내용이 없어요. 여기 보면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만들겠다가 있으니까 그거 강화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되는데 그 아래 뭐 시행령도만 시행규칙 만들겠다. 그거 당연히 하는 것인데 좀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서는 AI 미래기획수석이라는 자리가 미래기획수석이 특별히 수석 비서관 자리로서 AI를 담당하도록 하겠고, 거기에 AI 정책, 과학기술 연구 정책, 그리고 그 다음에 기후, 환경, 에너지까지 커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보면 국가 AI위원회는 위원회입니다. 자문위원회입니다. 자문위원회 시행령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거버넌스에서 그럼 다시 새로운 진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짜 자문을 해보자. 진짜 잘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실행력이 없어서. 그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AI는 어디 가고 있냐? 대략 여기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토터스가 많이 쓰인다고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한국 6등 정도 합니다. 근데 1등이 미국이 7가지 지표에서 1등을 차지했고요. 우리나라는 6등인데 6등의 점수가 27점입니다. 2배를 하고 다시 한번 2배를 해야지 1등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고, 2등은 중국이 54점,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이렇게 돼 있고, 한국과 독일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약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3위를 갈 거야. 그거 아무리 외쳐도 전혀 진전이 있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디지털 정부 서비스도 이렇게 계속 발전해가는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우리가 무는 아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도 있고요. 그리고 나름 우리나라에서 AI를 열심히 만드는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한 기업은 세계적으로 잘 앞서간다 그러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한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울타리를 벗어나면은 거의 힘을 쓰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3등 할 거야. 1등은 미국, 2등은 중국, 좋아. 우린 3등.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첫 번째 AI 정책에 대한 통합 조정 기능이 강화돼야 되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AI에 관계되지 않는 산업 부문이 없고요. AI에 관계되지 않는 정부 부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전체가 모여서 그야말로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낼 것이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것이 그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이 수석이 임명이 되면은 그분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분이 열심히 한 걸로 해결이 될까?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참석자 여러분께서 또 많은 토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경쟁력 기반의 도약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위원회를 그대로 살린다면 법적 유상 강화를 해서 적어도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실행력이 있어야지 되겠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물론 지금 그 산업계 또는 학계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사회 연대도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업과 필요한데, 지금 작년부터 한 1년 정도 운영이 좀 안 됐습니다만 운영을 했는데 보니까 제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회의 몇 번 하고요. 본회의 한 3번 정도 했나요? 그리고 분과회의가 기술혁신분과 하나에서 2번 하고 끝이에요. 원래 전체 회의하기 어려우면 분과라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거기에 또 전문위원회도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돼요? 활성화 안 돼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열심히 한다고 잘했다 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대통령께서 여러분 잘하세요, 잘 부탁합니다 라는 것으로 될 것이냐, 거기에만 의지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로벌 AI 리더십 강화까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시간이 40분이 돼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자료 중심으로 봤는데, 결국은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를 우리가 현실감 있게 일을 했다 하면 결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거는 토론에서도 또 많은 좋은 의견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